자, 두 번째는 정보 시스템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미쳤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두 번째는 조직적인 영향에 의해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조직이 축소되고 탈산업화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밑에 두 개는 뭐 거의 중요한 게 아니라서 뺄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 영향. 정보 시스템이 들어오면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나중에 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IT는 자본의 상대 비용과 정보 비용을 변화시킨다라고 해서 자본 노동력과 같은 생산의 한 요소대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회계하려고 그러면 회계 장부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회계사 한 명 가지고 여러분들 ERP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쉽게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줄어들게 되죠.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 도입을 하면서 IT는 정보 비용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경영에서는 거래 비용 이론, 그다음에 대리인 이론 이런 게 있어요.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 뒤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저보다는 동영상을 보는 게 더 재밌죠? 한번 볼게요. 자,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뭐냐? 역시 면회대관 외출을 신고합니다. 여자친구? 네. 안 돼. 아, 미안해. 재밌는 걸 껐네. 배치되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찾았습니다. 거래 비용이란 거래 대상자를 찾거나 가격을 흥정하거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자에게 자원을 관리하는 위임하면 시장에서 교환을 할 때보다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널드 코스가 밝혀낸 기업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보셨죠? 응? 너무 짧아서? 응?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 자, 거래 비용 일환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결국 이제 시장 참여 비용,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래 비용을, 아까 전에 거래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물건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너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정보 기술을 통해서 거래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기업들은 이제 아웃소싱들도 많이 하고, 뭐 수직적 통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IT에서 정보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장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 비용 이론에 의하면은 거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 만들어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IT 정보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거래 비용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리인 이론이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은 감독이 필요하죠. 사람들을 감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개인들 사이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기업은 성장하면서 이러한 관리 감독 비용, 즉 대리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두 명 있을 때보다 뭐 수백 명, 수천 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대리인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보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비용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자들이 종업원 관리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정보 기술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즉 금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뭐 거래 비용 관점에서도 또는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 기술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기업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봤고. 또 한 가지는 정보 기술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축소가 되죠. 조직 축소가 되고. 옛날처럼 사람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서로 사람들끼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정보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게 되고, 그만큼 옛날에 막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게 되니까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적은 수의 관리자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에서, 금전적으로도 이제 정보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직적으로도 이런 조직 축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 조직, 파트 1에서 조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조직 구조와 문화와 정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이제 저항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실제로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실패들을 많이 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실패를 한 이유가 보면 정보 기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정보 기술을 받아들이는 조직에서 어떤 이런 조직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얼마만큼 기술이 좋으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조직에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거를 저항이 강도가 높으냐 아니면은 저항이 없이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성공 실패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런 조직에서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도입을 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마이클 포터의 경쟁 세력 모델 또는 가치 사슬 모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이클 포터의 경쟁 세력 모델인데 이 경쟁 세력 컴페티티브 포스가 5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 force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 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은 성공하죠. 어떤 기업들은. 자, 그런 성공한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은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화된 게 있다는 거죠. 차별화라는 것도 경쟁 우위를 얻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전략 방법들이 뒤에 나올 텐데 어쨌든 경쟁 우위를 갖고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쟁 우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에서는. 그러한 5가지 경쟁 세력을 뭘로 보느냐? 첫 번째가 경쟁자. 우리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자. 즉, 내 경쟁자예요. 삼성이면 LG,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산업에, 같은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혹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 산업에 뛰어들지는 않을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체 제품, 우리 회사 제품을 대체할 만한 뭔가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게 갑자기 개발되지 않을까?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파워를 더 갖지 않을까? 여기서는 고객 공급자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원서에,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가 쓴 원서에 보면 고객의 바게닝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게닝 파워. 바게닝 파워가 뭐냐면은 서로 교섭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고객이 우리하고 교섭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값을 올려도 이 고객이 안 떠날 자신이 있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고객이 파워가 더 세면, 바게닝 파워가 더 세면 우리 회사가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객과 공급자 측면에서의 바게닝 파워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우리 회사냐? 고객 쪽이냐? 우리 회사냐? 공급업체냐? 이거에 따라서 고객과 경쟁자도 하나의 그 경쟁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